폭풍우가 내리치는 밤, 누군가 침입한 사람이 생기며 이찬이는 아빠 지용을 발견하고 충격으로 말을 잃게 됩니다. 사건으로 인해 애순의 과거까지 밝혀졌는데요. 과거 속 살인사건의 진범은 애순의 딸 나윤의 짓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안 가득 CCTV로 여울과 이찬이를 훔쳐보던 누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울과 데니오. 지용이 나타나는 걸 보면 집안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의 남자는 지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과연 지용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나윤은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혹시나 위험함을 감지한 여울은 데니오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더 이상해 보이지 않나 싶네요. 멀쩡한 총각집으로 피신이라니. 그나저나 증거나 좀 챙기지. 왜 그냥 나오는지 싶습니다. 그 와중에 꿈까지 꾸게 되는 여울. 남편이 자신을 배에서 밀어버렸는데요. 이 꿈 또한 지용이 여울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는 뜻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지용은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단순 여자에 미쳐서? 아니면 큰돈을 좀 갖고 싶어서? 무슨 이유가 되었든 참 묘한 드라마인 건 사실이네요. 한편 데니오이기 전 양아치로 살던 순상은 도진설과의 묘한 첫 만남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사람을 찾아주는 일을 하던 순상을 찾아온 도진설. 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데니오로 살라던 도진설. 도진설은 순상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자 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지용이 챙겼던 3천억을 찾아내기 위해 여울의 뒤를 쫓는 것만 했던 것일까요? 사실 오순상 역시도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하기엔 오버스럽게 여울을 챙기는데요. 불륜 남편의 뒤를 쫓아주다 둘이 눈이라도 맞는 것일지 조금 이상하네요. 도진설 사건으로 인해 남지선을 찾아온 구형사. 도통 만날 수 없는 남지선을 무작정 찾아왔는데요. 역시나 강력한 파워를 지닌 남지선은 그대로 구형사를 돌려보냈습니다. 형사 윗선도 다 알고 있는 사이겠죠. 그리고 지선의 남편 정우는 사실 과거 걸그룹에게 약물 투입을 해주다 목숨을 잃게 했었는데요. 벌은 남 못 준다더니 괴로움에 자신 또한 약물을 계속 투입했었나 봅니다. 결국 바람피는 남편이 싫었던 지선은 약쟁이를 만난 셈이네요. 또한 나윤은 지용이 준 자리라며 국제학교 이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지용은 생각보다 국제학교와 많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설립이라도 한 것인지 이사장 자리까지 내주다니 엄청나네요. 알렉스 역시도 지용과 함께 손을 잡은 사람은 맞는 거겠죠? 그런 나윤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는 남지선과 모든 엄마들. 홀로 고군분투하는 여울을 돕기라도 하게 될까요? 매번 당하고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여울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파헤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여울을 찾아와 또다시 철없는 소리를 하는 나윤을 단박에 꿀밤 한 대 때려버리는 여울. 남편의 죽음으로 용의자가 되었다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파헤치다 가장 친한 동생이 불륜 상대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매번 힘든 일만 겪은 여울은 남편 지용이 대대적으로 사건을 꾸몄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 제정신으로 살 수는 있을까요? 알렉스는 지용이 나윤에게 이 자리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대체 지용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누가 봐도 허수아비 여긴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나윤. 나윤도 세게 뒤통수 맞아야 정신 차릴 것 같네요. 여울의 곁에서 여울을 홀로 돕고 있는 데니오. 아니 오순상. 집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건축주를 찾아갔는데요. 집안 비밀 공간을 만든 사람은 바로 알렉스였습니다. 공간은 알렉스가 만들고 안에 있던 놈은 지용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용은 3천억이라는 큰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알렉스를 대리인으로 세우고 자신은 자살로 위장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두 여자를 이용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계획의 피해자인 남지선이 알렉스의 앞을 막게 되며 지용의 손을 놓기라도 하게 될까요? 또한 남지선은 나윤을 쫓아내기 위해 알렉스의 도움으로 자신이 사내 이사장을 맡으려고 하는데요. 홍콩 측 재단 투자자를 만나 협상을 시작하는데 누가 봐도 큰 사기 한번 먹을 것 같은 지선입니다. 한편 알렉스가 수상하다는 걸 알게 된 순상은 위치 추적을 달아놓게 되는데요. 그때 구형사가 나타나 순상을 잡아가게 됩니다. 결국 순상이 데니오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인데요. 디데이로 잡혀있던 날이기에 여울은 순상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구형사 몰래 여울에게 알렉스의 방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알렉스 몰래 방으로 들어간 여울은 누군가와 함께 들어온 알렉스를 보고 놀라 숨어버리는데요. 역시나 비상강의 뇌피셜대로 알렉스의 짓이 맞았네요.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여울의 남편 지용이었는데요. 이 두 놈은 대체 뭘 위해 움직인 것일까요? 지용이 살아있음에 놀라는 여울. 비상강은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그냥 지용은 사이코패스였던 것 같은데요. 숨죽여 듣고 있던 여울은 어느 정도 비밀이 밝혀지며 나윤에게 손을 내밀겠지만 역시나 바보 같은 나윤은 한 방 먹고 여울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순진한 나윤은 지용이 자신을 이용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달콤한 말에 행복해하고 있는데 여울은 이미 자신이 본 것이 있기에 이제야 머리 좀 쓸 것 같네요. 변호사로서 화끈하게 활약을 펼칠 수 있게 될까요? 지용은 알렉스와 도진서를 이용해 국제학교를 비싼 가격에 팔아 넘길 것 같아 보이는데요. 남지선 역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홍콩 첸 사기 가족단에게 돈까지 투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지선은 국제학교에 남다른 사랑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여울을 통해 알게 된다면 자신의 파워들을 끌어모아 여울을 도울 것 같네요. 나윤은 살짝 멍청하니까 딱밤 2대만 더 맞고 한편으로 하는 게 좋겠죠. 드라마 하이클래스가 벌써 11회가 끝이 나는데요. 과연 12회에서는 11회까지 답답해하던 시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울의 변호사 파워를 기대하며 비상강의 드라마 하이클래스 11회 리뷰 뇌피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강의 뇌피셜은 작가님의 의도와 매우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